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티벳이 불교에 대한 것이고 또 신장 위구르가 문제가 이슬람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공자학원 조사 모임의 이은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위구르나 티벳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인권 문제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국이 종교 박해를 심하게 한다는 것,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있죠?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종교 탄압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국제사회에서 이미 다 이제 통계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오픈도어라든지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또 미국의 이제 국무부에서 연례 보고서를 내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인이 2010년도 통계 자료에 의해서는 총 중국의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프리덤 하우스 자료에 의하면 6%,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로는 7%를 이제 얘기한 단체는 차이나 에이드라고 1997년에 중국에서 망명을 한 마푸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순교자의 소리랑 같이 연대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유형의 이제 탄압이 있는지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단합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십자가를 철폐한다든지 교회를 파괴해 버린다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티베트 불교 사원을 파괴하는 것 같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일 심각했다고 보는데요. 2018년에 교회 단합한 그러니까 파괴한 교회 숫자가 171개소. 이제 2019년에 껑충됩니다. 5,576개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파괴를 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신교하고 카톨릭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개신교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로 보면 이제 기독교인 수치가 한 1억 명으로 지금 추적하는 거죠. 1억 명 정도 현재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20%만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3자 애국 운동이라는 국가가 등록하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게 등록되어 있는 것은 20%, 그다음에 80% 정도의 기독교인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도 사실은 탄압을 받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탄압을 받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그러니까 탄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등록하고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다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어져 있는 교회도 파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해서 이제 은둔해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신자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인 전체의 80%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등록을 하는 것과 등록하지 않는 차이죠. 그래서 그렇죠. 왜 등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올해 8월에 바푸 변호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하신 얘기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도자가 공산당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휘 부서가 통일전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의 지휘하에 즉 공산당원이 지도하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실제 신앙인으로서는 아마 등록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보통 중국 교회 탄압을 보면은 그리고 교회 예배 장면을 보면은 한쪽에는 모택동 사진, 또 한쪽에는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하는데 통전부에서 역시 관할하는 그런 것 때문이군요. 그래서 등록한 교회는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택동 사진을 걸어놓고 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모두 운영부터 예산까지 모든 게 다 당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기부금 명세, 기부금을 얼마 받는 제한까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 이제 이 하위 어린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등록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끔찍한 다음날까지도 다 받는데요. 제가 하나 이제 읽어드리면 보고서 하나를 소개 좀 시켜주시죠. 작년에
런던 독립민간법정 중국백 재판소 판결문 중에 기독교인 관련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92항 네. 덧붙여 재판소는 모든 가용 증거로부터 파룬 수련자와 위구르인 이외에 확인 가능한 집단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령 개신교 신자들과 티베트 불교들 역시도 파룬군과 위구르인이 당했던 구금, 고문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뭐 중국 공산당에 또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에서 특별히 이제 중국 특수 상황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 기독교에 대한 탄압, 뭐 물론 뭐 신장 위구르인들이라든지 티베트인들, 특히 위구르인들은 뭐 장기 적출까지 당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경 진압을 종교에 대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집단이 커지면 이 불안한 마음, 두려움들에 의해서 뭐 그게 학자들이든지 네. 또는 뭐 파룬도 마찬가지로 신념 단체였죠. 근데 이제 그런 탄압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콤이라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체제에 대한 자기 체제의 그 유지에 대한 유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라쿡이라는 그 프리덤 하우스 네. 선임 연구원이 네. 그 적은 그 영혼의 전투. 영혼의 전투. 중국 영혼의 전투라는 책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얼마나 공산당이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중국화 정책이라는 걸 하죠. 2015년부터 중국화 정책이 시작되고 강경 탄압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하에부터는 그 모든 광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파룬궁이 탄압될 때는 장쩌민 집권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는 파룬궁에 맞습니다. 집중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기독교인. 예, 기독교인까지 네. 모두 다 이렇게 단합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월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그 월남의 종교인들 뭐 불교든 뭐 기독교인들 많은 부분이 좌파 운동 그러니까 북베트남 그 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공산화 운동에. 그런데 이제 그 막상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몰살당하고 거의 네. 학살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중국에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뭐 그 공산당 그 선전 도구로서 종교를 이용하지 않는 한 뭐 종교에 대한 역할을 갖다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실은 도움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중국에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추방을 당할 때는요. 중국에서 추방을 한번 당하면 5년 내에는 중국을 입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최소입니다. 대부분은 평생을 입국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외국의 문제만도 아니죠. 그거는 뭐 네. 이 대표님이나 저도 중국에 입국 못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륜도 피하라고 네. 그러죠, 사실. 네.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국제사회는 이런 야만적인 그 종교 탄압, 그런 이러한 그 중국 공산당의 만행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아마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국제 종교 자유 네. 포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국제 종교 우리 자유 그 포럼. 북한도 이 안에 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탈북민 관계도. 국제 종교 자유 자유 포럼입니다. 네네. 네. 국제 종교 자유 포럼과 함께하기 시작한 국제 종교 자유 포럼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2018년부터 미국에서 주재하고 초당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개 국가에서 500여 개의 NGO와 종교단체가 모여서 나흘간의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이나 증거 자료를 보고 울고 함께 울고 또 함께 다짐을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된 유엔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인권하면. 네, 네, 유엔의 인권이사회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작년에 동시에 두 가지 성명을 받게 됐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첫 번째 성명은 22개 국가에서 자유민주진영 그리고 선진국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22개 국가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특히 종교 탄압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 그것을 인권이사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37개국에서 중국이 굉장히 인권적으로 성공적으로 부양했다 해서 중국을 칭찬하는 칭찬 성명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우스운 건 22개 그 성명을 낸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명을 다 성명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37개의 그 국가를 우리가 수치의 축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의 축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북한, 러시아, 러시아, 쿠바 뭐 이런 예, 나라들이죠. 그렇죠. 네. 쿠바 그리고 이제 인권 유리를 뭐 유리는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나라들이었죠. 그런 나라들 37개가 중국에 동참한다. 중국은 너무 잘하고 있다. 오히려 사실 수치적으로도 오히려 더 탄압이 더 심해졌다고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성명을 37개국가 내는데 더 우스운 건 국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영상을 이들이 만든 영상 실제로다가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몰래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뭐 할 거 없이 이슬람 할 거 없이 종교를 어느 걸 갖는 걸 떠나서 뭐 교회가 불타고 십자가가 쓰러지고 사람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학살하고 뭐 그 야만적인 행동을 보면 그 유튜브에 이렇게 그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네. 좋은 그 자료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피터 윈터에서 피터 윈터입니다. 쓴 겨울이죠. 우리말로 하면 모진 겨울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피터 하면 이제 쓴 사람들 쓴 맛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네. 아주 이제 가슴 아프고 힘들고 네, 그렇죠. 이제 속상하고 이런 걸 다 이제 피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피터 윈터라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학자, 아주 권위 있는 종교학자들이 함께한 매거진인데요. 이 매거진은 실제 중국 취재원들이 촬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 촬영 네. 여기서 한 건데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40명 정도 넘는 지금 주재원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그렇죠. 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체들이 노력하여서 지금 이제 중국의 종교 탄압이라든지 인권 유린 사태를 보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제가 홈페이지를 왜 소개를 하느냐 하면 8개 국가 언어로 아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일본어, 그리고 이제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이제 8개 국가 언어로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눈여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대표님도 기독교는 아니시죠? 저는 그 신앙을 분명히 합니다.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물론도 아니고 네.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택이라는 단체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 그 중국 내 강제장기적 조종식을 위한 이제 국제연대인데요. 연대에 보면 이렇게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게 자신들의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안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거 사람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그걸 좋게 공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택연대 모든 이제 일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인권에 대한 그걸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또 불교 모든 종교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너무 이제 인권에 대해서 좀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해외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움직이나 목소리를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다 함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좋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가 되면서 우리도 이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 사회는 국제사회와 굉장히 연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식을 많이 들은 기독교인들은 중국을 많이 도와주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 기독교인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교자의 한국 순교자의 목소리 같은 그런 경우도 순교자의 소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프 목사님을 초청한다든지 강연을 한국 순교자의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바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8월 달에 그리고 이제 함께 미등록되어 있는 가정교회 기독교인에게도 우리가 응원의 소리를 보내야 되는 결의를 다지고 기도성회를 하기로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도가 이제 그 미국의 아멘이라는 US 아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는 가깝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그래서 이 이제 신앙인들 예를 들면 뭐 바른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능신교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사교로 몰아서 탄압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같이 행동을 개시해달라는 협조를, 공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한국의 모 단체가 공조를 했습니다, 실제. 그것에 대해서 2019년 아까 말씀드린 외인 국제 종교 자유 포럼에서 비난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 성명을 한 것이 또 그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인권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해서 중국과 공조해서 박해를 같이 단합을 하는데 공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국제적인 문서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 최근에 다른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명예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벌금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파룬궁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신념 단체인데 사교화 시켜서 이제는 많은 것을 국제사회에 알게 되고 마즈니키 그 제재 대상이 되어가지고 단합자들은 이 사람 단합한 사람은 마즈니키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속아봤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서 사교화 시키고 그리고 여론몰이를 하가는 그 상황들을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좀 진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실제 문제가 있었다 한들 개인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법치적으로 그렇죠. 따라야 되죠. 종교 탄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단의 문제를 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같은 여론몰이에 공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이 배경 지식이 잘 없는 분들, 국민들께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친중화되어 있습니다. 친중을 넘어서 여야 정치인들, 여러 분야에 있는 재계, 학계, 여러 사람들이 친중을 넘어서 종중화되어 있고 그 자금이 굉장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중국 공산당하고 거의 같은 커플링이라고 얘기하나. 근데 국제사회는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디커플링 시대에 네. 우리나라는 속국이 점점 돼가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종교 문제도 이거하고 구분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 있죠? 그러니까 번역도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면서 한국의 번역서로는 신과 함께한 작전. 네. 이 가오즈성 변호사님이 그렇죠. 네, 신과 함께한 작전. 네, 맞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역시 지하교회죠, 그죠? 결국은. 근데 가오저성이라는 성함을 보면 한자로 높고 또 지혜롭고 그다음 밝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토지 사용권이 있죠. 네. 사실 토지는 모두 국유입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토지 사용권을 고위 관리들이 뺏어가서 몰수하고 농민을 괴롭힌 사건으로 이 가오즈성 변호사님이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약하고 피해가 아주 큰 단체들,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단체들, 취약한 단체들의 변호를 도맡아서 하셨던 분이신데요. 2006년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소, 입소를 이제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겪으시고 현재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에 2008년부터 거의 해마다 오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난 뒤 22kg 정도 몸무게가 빠지고 이빨이 여러 개 빠지고 고문당한 얘기를 네. 책으로 쓰셨습니다.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빨리 이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제 종교 탄압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고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고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졌거든요. 잊지 않아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오즈성 이분도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을 해서 양심의 소리를 따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이제 양심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좀 정리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거의 갇혀 있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아까 우리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찾아보고 또 이제 자신이 만약에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면 또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너무 이렇게 바쁘게 나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매겨보고 이런 정신적인 그죠 오늘 종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정신적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립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떤 진영에 갇히거나 또 그 좌우에 갇히거나 이런 것이 아닌 양심의 소리,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어떤 것인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려는 그 무엇보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적출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여러 사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서로 그 반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 통일 전술, 그 이러한 그 공산주의 전술이 과연 그 진실인가요? 그 우리의 마음 양심의 소리에 그 적합한 것일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많이 탄압당하는 사람들, 인권 유린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